주식이요. 우선 이런 질문을 들으면 부러워요. 저는 돈이 없어서 어차피 못해요. 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근데 주식을 해도 됩니까? 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해도 됩니다. 네, 해도 되고요. 다만 좀 조건부 허용 혹은 고민을 좀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주식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없죠. 아무 말도 없죠. 주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 기록된 게 성경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식은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물론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 돈에 대한 얘기거든요. 좀 성경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부터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은 돈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대상이자 하나님과 심지어 비견될 정도로 설명된 게 바로 돈이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인간이 가장 중독되고 인간에게 가장 많은 권위를 빼앗아 가고 인간이 스스로 권위를 갖다 바치는 그 대상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심지어 맘몬이라는 인격 신으로 표현하면서까지 돈에 중독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자기 정체성을 갖다 바치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경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보고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단 안에도 돈꾀를 맡은 자가 있었을 정도잖아요. 돈은 필요해요. 현실적인 것이죠.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밥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처럼요. 성경의 어떤 다른 부분들을 보면 돈을 잘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청지기로서 돈을 잘 관리하고 또 그것들을 잘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돈은 원래 필요가 없었죠. 아담과 하와 때는 당연히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한 어떤 시점을 봤었을 때 광야에서 살 때는 돈이 더욱더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전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부터 이제 율법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나 먹을 것들이 끊기기 때문에 노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농경 생활이고 추가적으로 유목을 통하여서 이제 목축업을 통하여서 수입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어떤 법들과 지혜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일부는 율법에 실리기도 했고 일부는 이제 전승을 통해서 가르침으로 내려오기도 했고요. 농경사에 맞춰서요. 그리고 성경의 지혜들도 거기에 맞춘 어떤 여러 가지 맥락들의 조언들과 제안들이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사회가 그렇다고 지금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성경이 얘기하는 그 문자 그대로의 방식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농경사회에서는 수고한 그 노동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얻고 그것을 이제 갖고 있는 사회였지만 지금은 이익을 얻는 방식이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여전히 노동을 통해서 생산물을 얻는 것도 있고 농경도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어떤 노동을 통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지불받는 이런 어떤 경우들도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또 다른 방식이 또 생겼거든요. 뭐냐면 자산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불려가고 소위 말해서 투자라고 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 이것 역시도 가치 중립적인 방식이에요. 늘 문제는 이것을 어떤 의도로 활용을 하느냐에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좀 잘 인지하고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 농경사회 때 거둔 소출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뭐 어떻게 조금 저장하고 뭐 관리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 사회를 현실적으로 잘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라면 이것의 어떤 뭐 호불호나 뭐 장단점은 별개로 치더라도 그런 어떤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뭐 이것들을 뭐 어떤 식으로 조금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건 성실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연습하고 때로는 잘 활용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성실성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의 교육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노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인 근로계약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재한 게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합니까? 결론은 대한민국에서 불패의 신화, 부동산으로 몰려가는 것이잖아요. 그 어떤 기본적인 고민과 이해 없이 그냥 거기가 노다지다, 그게 답이다, 그래서 다 글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투자와 투기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둘 다 이익을 이제 산출하기 위한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툴일 수 있는데요. 투자라는 것은 조금 더 길게 보고 거기에 동행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물론 동일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 하지만 투기는 뭐냐면 지극히 그냥 나를 중심에만 두고 당장의 이익을 산출하는 데만 목적을 띄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가든 뭐 그건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당장의 지금 말이죠. 그런 면에서 부동산은 전형적인 투기예요. 이건 투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부동산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냐면, 우선 뭐 동행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무리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부동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도박판 같은 거예요. 판돈은 고정되어 있고 여기서 따먹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따먹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따먹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따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돈을 잃게 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그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 산출되는 것도 없고, 노동을 통해서 생산물을 생산하거나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판돈은 고정되어 있는데 누가 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로스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제로섬 게임이고 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사실은 제한적이나마 투자의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은 아마 단타를 통해서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의 영역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의 가치나 미래성, 그리고 그 기업의 영향력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투자를 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그 기업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요. 물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것 역시도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누군가의 이익을 뺏어오거나 혹은 어떤 시장을 혼란케 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어쨌든 자본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 그리고 투자의 의미가 분명히 주식시장에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식에 대해서 약간 제한적으로 바라보고 조건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냐면, 부정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우선 개인적으로 한 개인에게 좀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이 도박은 아니지만 도박적 소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더 바로 눈앞에서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에 몰입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건강하게 영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그래프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 거기에 이제 나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역할과 삶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중독적 소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게 만들고 조금 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넘어서 크게 봤을 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타 매매를 통해서 개인의 중독적 수요가 있지만,
모든 이들이 그런 식으로만 운영을 한다면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주식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고 많은 이들이 투기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 역시도 누군가의 이익을 빼앗아서 나의 것을 배불리 만드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주식을 투자로 접근하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교과서적인 발언이고 실제 상황을 보자 이거죠. 투자로 접근한 사람보다는 투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개인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이 투기들이 다 뭉쳤을 때는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예 대놓고 투기 세력으로 뛰어드는 집단들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이 기관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주식 시장의 악한 부분만 극대화시키면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주주 자본주의라는 어떤 좀 부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그 투자받은 주주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더 나은 가치를 위해 투자를 하고 더 나은 생산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쥐어짜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해서 이걸 주주들한테 넘겨주는, 즉 뭐 사회가 잘 되고 말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원래 기업은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주들에게만 몰리는 이런 악영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주식을 사고 파는 그 주식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페어하거나 깨끗하지만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굳이 주식 시장에 막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뛰어들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순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분명히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또 배제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제안 드릴 부분은, 그렇다면 만약에 당신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싶으시다면 드리고 싶은 말씀 한번 물어보세요. 왜 뛰어들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부자 되고 싶어서요 라는 대답이 된다면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개미가 부자가 될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거 자체가 이미 목적이 투기에 있다라는 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런 결과가 나오지도 않지만 어차피 중독적 소요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하셨다면 우선은 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분명한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이해와 투자적 개념에 분명히 그 선이 서 있다면 그러면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이 주식에 대해서 고려해 볼 부분이 불로소득의 문제예요. 제가 지금 주식에 참여하는 것을 불로소득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로소득적 요소가 있지 불로소득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을 제대로 하려면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주식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독 걸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세상 정치 흐름과 사회 흐름과 경제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와 파악과 그 부분이 필요해요. 이것을 노동이 아니다라고 치부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또 우리가 또 분명하게 인지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이것이 사람을 대하고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노동은 아니에요. 숫자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주식에 몰입하다 보면 세상을 숫자로 이해하고 이익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불로소득의 관점에서 어쨌든 몸으로 참여하는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잖아요. 사람과 만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을 하되 본인의 본업이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하는 부분을 좀 추천드립니다. 노동의 현장이 분명히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은 자산 관리의 입장에서 해야 되죠. 저는 분명히 이해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은 이제는 젊은 세대가 뛰어드는 건 참 어려운 세대가 됐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나중에 내 자산이 있을까?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냥 주식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건 너무 꼰대적인 말인 것 같고 너무 율법적인 마인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제가 투자자는 아니고 주식을 해본 경험이 막 있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막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신앙적 양심상, 신앙적 원칙상
비춰볼 때 악덕 기업, 즉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기업이라면, 혹은 그 기업을 통해서 산출되는 뭐 재화,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악한 것이라면, 누가 봐도 신앙적 양심에 비춰서 악한 것이라면 그런 곳에는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또 다른 악한 영향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거니까요. 즉 선한 양심에 비추어 봐서 그 내적 기준을 통과한, 그리고 건강한 투자의 방식으로 주식에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좀 공부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공부 말이죠. 네, 성투하세요. 근데 이 성투가 성공한 투자가 아니라 만약에 필요하다면 거룩한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물어보실 것이 있다면, 혹은 본인의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개념치 말고 편하게 밑에 댓글창이나 아니면 밑에 남겨져 있는 메일로 사연이나 질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